회사는 가족이라 했지만 그날 그는 깨달았다. 이곳은 가족이 아니라 전쟁터였다. 솔솔사연방은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과 진심을 솔솔 바람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골목 안 오래된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다. 진미분식. 낡은 간판 아래에서 분자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불을 켰다. 허름한 식당이라 해도 청소만큼은 매일 했다. 기름때가 낀 냄비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 냄비도 나보다 오래 버티네. 그녀의 손끝에는 세월이 앉아 있었다. 오전 손님은 대부분 인근 공사장 일꾼이나 택배 기사였다.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 김치 더 줘요. 고단한 목소리들 사이로 삶의 냄새가 났다. 그 속에서 분자는 묵묵히 국자를 움직였다.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하루, 변함없는 일상. 그러나 그날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박현우, 한신그룹 신입사원이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지쳐 있었다. 분자는 슬쩍 그의 얼굴을 보았다. 회사원 치고는 너무 말랐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을 너무 대충 먹어. 그는 웃지 않았다. 그날 이후 현우는 매일 점심마다 그 식당에 왔다. 식탁 구석 자리를 고집하며 묵묵히 밥을 먹었다. 어느 날은 국을 시키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왜 이렇게 무섭죠? 분자가 물었다. 무섭다니요? 회사에서요. 웃는 얼굴 뒤에 칼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젊은 사람들 세상은 예전보다 더 빠르다더니 마음은 더 차가워졌나 보네요. 그는 말없이 밥을 삼켰다.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은 얼굴. 팀장이라는 사람이 매일 저를 부르네요. 보고서 하나 틀리면 심한 욕을 퍼붓고 회의 때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조롱해요. 다들 그걸 보면서 웃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럴 땐 밥이라도 먹어야 해요. 마음이 부서져도 몸이 굶으면 진짜 무너져요. 현우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갈 떴다. 회사에선 아무도 제 편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문제인 것처럼 돌아가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당신 편 해줄게요. 분자가 말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며칠 후 그는 퇴근길에도 식당에 들렀다. 넥타이는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상처가 있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팀장이 제 서류를 바꿔놨대요. 감사팀이 오니까 전부 제 탓이 됐어요. 그는 웃었지만 입술이 떨렸다. 출근이 무서워요. 엘리베이터만 봐도 숨이 막혀요. 분자는 말없이 물을 따라주었다. 물 마셔요. 눈물이 나도 숨이 막혀도 그래도 마셔야 해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사장님, 저는 그냥 없던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현우 씨,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들 누군가의 눈에선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비가 내리던 날, 그는 젖은 셔츠로 식당 문을 열었다. 오늘은 문 닫은 줄 알았어요. 이런 날엔 국물이 더 간절하죠. 그녀는 말없이 냄비를 올렸다. 그 사이 그의 손등에 피가 맺혀 있었다. 팀장이 제 자리 옮겼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능한 인간은 같이 있을 가치도 없다고 했어요. 분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사람을 밟고 서면 결국 발밑이 무너지거든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려다 눈물을 삼켰다.
사장님 말 들으면 세상이 아직 덜 썩은 것 같아요. 분자가 조용히 국을 떠주며 말했다. 세상은 썩었어도 사람의 밥은 아직 따뜻하잖아요. 그 온기를 믿어요. 그날 밤 식당이 문을 닫고 불이 꺼질 무렵 창문 밖엔 비가 내렸고 골목 저편으로 작은 그림자가 걸어갔다. 현우였다. 그가 떠난 자리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사장님 밥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밥 덕분에 오늘을 버팁니다. 분자는 봉투를 들고 잠시 웃었다. 그래, 그 말이면 됐지. 그리고 불을 끄려던 순간 봉투 안에서 떨어진 명함 하나를 보았다. 한신그룹 전략기획팀 박현우. 그녀의 손이 멈췄다. 낯익은 회사 이름.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한신그룹이라 아직도 그 이름이 내 앞에 오네. 불빛이 꺼지고 식당 안엔 된장 냄새만 남았다. 비는 멎었고 새벽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 7시 반 지하철 안은 이미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손에 쥔 가방끈이 땀에 젖었다. 박현우는 사람들 틈에 밀려 서 있었다. 전광판에는 한신그룹 본사역이라는 글자가 번쩍였다.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어깨가 조금 더 굳어졌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 팀장 최기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박현우! 어제 보고서 왜 그렇게 썼냐? 그 말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수정은 됐고 내 머리부터 고쳐. 회사가 내 공부방이냐?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었다. 엘리베이터 안 현우는 숨을 죽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니터마다 파워포인트 파일이 켜져 있었다. 최 팀장은 자리에서 소리쳤다. 오늘 오전 중에 재무분석 리포트 정리해.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내 이름으로 보고 올릴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 숫자들이 눈앞에서 뒤섞였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밤새 팀장이 보내온 메시지 알림음이 머릿속을 쳤다. 퇴근했냐? 수정 다시. 이건 회사 망신이다. 그 메시지의 마지막엔 이모티콘 하나가 붙어 있었다. 웃는 얼굴이었다. 그게 더 잔인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335 모였다. 같이 가시죠? 라는 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메신저 단체방이 켜졌다. 현우 또 혼났대 크크. 팀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던데? 모니터 불빛 아래서 손끝이 떨렸다. 그는 조용히 도시락을 꺼냈다. 찬밥 위로 김치 한 조각이 굴러 떨어졌다. 그때 옆자리 과장이 비꼬듯 말했다. 요즘은 밥 먹을 시간은 있나 보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 회의실. 최 팀장이 프린트를 휙 던졌다. 이건 내가 쓴 거냐? 숫자 틀린 거 봐라. 대체 뭘 배운 거야? 확인 중이었는데 확인은 무슨? 한신 들어온 놈이 이 정도냐? 그 말에 회의실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팀장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냉소 섞인 웃음을 흘렸다. 솔직히 내가 여기 들어온 것도 이해 안 돼. 어디 낙하산이냐? 순간 숨이 막혔다. 누군가 킥킥 웃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아래로 종이가 바스러졌다. 퇴근 후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다. 현우는 회사 옆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 샀다. 손이 떨려 뚜껑을 열지도 못했다. 오늘도 하루 버텼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깨는 돌처럼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자 불빛이 꺼져 있었다. 그는 가방을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휴대폰 알림이 또 울렸다. 내일 아침 7시 회의 준비. 늦으면 알아서 생각해. 보낸 사람 최 팀장. 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창문을 열자 비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왔다. 그 냄새가 유난히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전 거울 앞에 섰다. 수염은 자라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이게 내 얼굴이었나? 그는 중얼거렸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손이 멈췄다. 그 안엔 최 팀장과 몇몇 동료가 서 있었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최 팀장이 말했다. 박현우, 너 보고서 잘못 쓴 거 본사에서 문제 삼았대. 감사팀 들어왔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어차피 책임자는 너니까.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본사 메일함엔 공문이 도착했다. 기밀문서 유출 관련 내부조사. 보낸 사람 인사감사팀. 그의 이름이 명단 맨 위에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굳었다. 책상 밑에서 무릎이 떨렸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진짜 유출한 거 아니야? 그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진미분식의 불빛이 그를 반겼다. 식당 안에는 국물 끓는 소리만 들렸다. 분자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얼굴이 더 창백하네요. 그는 말없이 앉았다. 사장님,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왔어요. 제가 안 한 일인데 전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 잘못은 감추고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세우죠.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하면 바로 짐 싸야 할 거예요. 분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국을 떠주며 말했다. 현우 씨, 세상이 무너져도 밥은 먹어요. 배고프면 생각도 흐려져요.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내일은 또 다르게 보여요. 그는 국을 떠서 삼켰다. 매운 김이 올라오며 눈시울이 따가웠다. 사장님, 전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걸 나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세상은 가끔 진실보다 거짓이 빨라요. 하지만 결국엔 진심이 더 오래 남아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국물 한 모금에 모든 걸 삼켰다. 식당 문을 나서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 집이 없었으면 난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요. 분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엔 오래된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한신그룹이라 세상은 돌고 도는구나.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어쩐지 오래된 눈물 같았다. 출근길 지하철 안은 유난히 무거웠다. 지옥철 속에서 뇌는 또 다른 지옥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히고 숨소리가 뒤엉켰다. 머릿속이 혼란한 가운데 회사에 도착했다. 현우는 휴대폰 화면 속 이메일 한 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기밀문서 외부 유출 의혹 담당자 박현우. 손끝이 떨렸다.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숨이 막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사 로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왔어? 걔래, 걔. 속삭임이 등 뒤를 따라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메신저 알림이 떴다. 본사 감사팀 회의실로 즉시 출석. 손끝이 차가워졌다. 노트북을 덮는 순간 옆자리 과장이 말했다. 잘 버텨봐. 인생 길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조롱이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감사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엔 최 팀장이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박 대리 왔나? 앉아. 목소리가 낮고 느렸다. 최 팀장이 악마로 보였다. 감사팀장이 말문을 열었다. 지난주 내가 작성한 전략 3분기 보고서 외부 메일로 발송된 기록이 확인됐어. 저는 보낸 적 없습니다. 메일 서버 로그에 내 계정으로 발송 흔적이 남아있어. 그건 조작된 겁니다. 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그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침묵했다. 바로 앞에서 최 팀장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미 시나리오는 다 짜인 듯 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없죠? 결국 다 자기 탓이야. 책임은 명확해. 최 팀장이 책상을 두드렸다.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일은 꼼꼼하게 하라고. 회사라는 곳은 결과만 봐. 변명 따윈 아무 소용없어. 팀장님 진짜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 그만해. 더 말하면 불리해진다. 최 팀장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 표정엔 확신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그를 유죄로 보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이제 끝났대. 현우는 걸음을 옮기다 비틀거렸다. 손잡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너무 좋아하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동네 잔치까지 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마을회관에서 어머니가 삼색나무를 담던 그날. 우리 현우 대기업 들어갔다. 그때의 환한 웃음이 지금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날 오후 회사 내부 메일에 공지가 떴다. 기밀문서 유출 관련 담당자 정직 조치. 서명 한신그룹 인사감사실장. 그 아래엔 박현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니터 앞에 앉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책상 위 커피잔이 흔들렸다. 눈앞이 멀어졌다. 텅 빈 사무실에 현우는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작은 속삭임이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 쳤다. 그 시각 진미분식.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분자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신문 한 면을 펼쳤다. 한신그룹 내부 문서 유출 사건 조사 착수. 기사 속 회사 이름 아래엔 작게 전략기획팀 박모 대리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신문 위로 커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글자가 번져 사라졌다. 한신그룹이라니 또 그 이름이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이름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15년 전 남편의 외도와 아들의 죽음. 아들의 죽음도 회사와 무관하지 않았다. 아픈 상처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라 불렀다.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사라졌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 남편이 만든 그 회사의 주식을 마지막으로 남긴 아들의 이름으로 남겨두었다. 그 회사가 다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분자는 신문을 접었다. 분노로 화를 참지 못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현우라는 청년 그 아이가 그 회사 직원이라니.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불타올랐다. 처음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 회사는 아직도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구나. 밤이 되자 식당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그녀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엔 한신홀딩스 주주명부라는 글자가 찍힌 문서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아직 그 안에 남아 있었다. 정분자 지분 11.4%. 손끝이 떨렸다. 그래, 이건 아직 내 싸움이기도 하지. 그녀는 봉투를 다시 닫으며 눈을 감았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젖은 셔츠를 입은 현우가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사장님, 저 잘렸어요. 목소리가 바람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급히 수건을 건넸다. 앉아요. 젖었잖아요. 감사팀에서 제 컴퓨터 압수했어요. 팀장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요. 사람들이 절 피해 다녀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물을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세상이 눈을 감는 거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쩌죠? 밥 먹어요. 이런 상황에 밥이 넘어가겠어요. 밥은 먹어야 생각이 돌아와요. 지금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현우는 젓가락을 들어 한 숟갈을 삼켰다. 뜨거운 국물에 목이 메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네요. 시골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때까지 모멸감과 멸시를 참아내고 직장 생활을 견뎠는데 이젠 끝입니다. 흑흑. 아니요, 시작이에요. 그녀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 대신 싸워줄게요. 끝까지. 이 세상은 내가 잘 알거든요. 그날 밤 식당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창문 밖으로 비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노인이 말했다. 저 여자가 다시 움직인대. 진미분식의 불빛이 꺼진 뒤에도 그 이름은 빛 속에 오래 남았다. 정분자. 비가 끊임없이 내렸다. 진미분식의 불은 꺼졌지만 분자는 홀로 남아 있었다. 신문 속 한신그룹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다. 그 이름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단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와 6살 아들, 그리고 웃고 있던 젊은 그녀. 태수야. 그녀의 속눈썹 끝이 젖었다. 그때만 해도 남편 강도연은 평범한 가장이었다. 밤새 일하고 새벽에 돌아와 아이 머리를 쓰다듬던 사람이었다. 우리 언젠가 꼭 성공하자. 태수한테 자랑스러운 아빠, 엄마 되자. 그의 말엔 진심이 있었다. 하지만 성공은 사람을 바꾸었다. 한신그룹에 들어가자 그는 집보다 회사를 더 사랑했다. 퇴근은 늘 새벽, 식탁 위 밥은 늘 식었다. 어느 날부턴가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향은 점점 짙어졌다. 그녀는 모른 척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는 그녀의 전부였다. 엄마, 아빠는 왜 요즘 나랑 놀아주지 않아?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가방에서 한 서류를 발견했다. 산재 은폐건 합의 완료. 언론 통제 진행 중.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물었다. 이게 뭐야? 사람 죽은 걸 돈으로 막은 거야? 분자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잖아. 그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는 담담했다. 감정 섞지 마. 그건 회사 문제야.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사람의 온기가 사라졌다. 며칠 뒤 아이의 학교에 행사 공문이 왔다. 한신그룹 산업견학 참여 신청서. 태수는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나도 아빠 회사 구경할래.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다. 그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회사 건물은 거대했다. 유리벽은 햇빛을 반사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응. 하지만 복도 끝에서 회장님 오신다는 말이 들리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분자를 향했다. 저분이 예전 부인 아니야? 쫓겨났다는 그분? 귓가에서 속삭임이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가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아이의 손이 빠져나갔다. 태수야. 경보음이 울렸다. 삐삐삐. 보안구역의 문이 열렸고 공장 설비 구역이 드러났다. 작업자들은 당황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늦었다.
리프트가 흔들리며 철제 프레임이 떨어졌다. 순간 아이의 작은 몸이 그 아래로 쓰러졌다. 태수야. 그녀는 맨발로 뛰어들었다. 피가 번지고 손에 닿은 건 차가운 쇳덩이와 아이의 손뿐이었다. 그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산재 은폐 서류 회장실 전달 요망. 그녀는 울부짖었다.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의사들은 눈을 피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이미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나뿐인 아이였어요. 제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 안전관리 위반 사고 관련 공지가 올라왔다. 미성년자 무단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책임자 문책 예정. 그녀는 모니터를 부서질 듯 내려쳤다. 무단 침입. 내 아들이? 회사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감사팀장은 말했다. 부인께서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회사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명예. 사람을 죽여놓고 명예. 그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시겠습니까? 당신 남편이 무너집니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장례식장. 남편은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표정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태수는 내 아들이기도 해. 그럼 울어봐. 왜 아무 말도 안 해? 분자야, 내가 더 이상 이성을 잃지 말자. 이성? 당신이 인간이면 그런 말 못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 일로 회사가 흔들리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의 한 명으로 끝내자. 그게 더 현명해.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그의 한 명. 당신 입에서 지금 그 말이 나와?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다. 넌 감정으로 산다. 난 숫자로 산다. 그게 차이야. 며칠 뒤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이후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 미쳤다. 사람 잃고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하지. 그녀는 집을 떠났다. 그날 이후 세상은 그녀를 비운의 부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여전히 한신그룹의 대주주라는 걸. 남편이 몰래 남겨둔 지분 계약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분자 11.4%. 그녀는 그 종이를 꺼내들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가 만든 세상을 무너뜨릴 거야. 그 후 15년. 그녀는 시장 골목의 분식집 주인으로 살았다. 기름 냄새, 김치찌개 냄새로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매일 밤 불 꺼진 식당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그녀를 깨웠다. 삐삐삐.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비명 같았다. 그리고 오늘 TV 속에서 강도현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엔 최은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세상의 주인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 아직도 그 얼굴로 웃고 있네.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품에 안았다. 도연 씨, 이번엔 내가 당신 세상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박현우 그 아이는 내 태수처럼 짓밟히게 두지 않아요. 창밖에 비가 더 거세졌다. 그녀는 그 빗속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날 새벽 현우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에 균열이 간 벽지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을 감아도 귓가엔 감사팀장의 냉소가 떠돌았다. 회사 이름 더럽히지 말고 깨끗이 나가. 그 말이 마치 몸속에 새겨진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출근길,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어깨가 부딪히고 숨소리가 엉켰다. 그러나 현우의 세상은 정적이었다. 휴대폰 속에 뜬 한 줄, 기밀문서 유출 관련 담당자 박현우 정직 조치. 그는 스스로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다. 이게 내 이름 맞나? 회사 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다. 사람들은 눈을 피하며 속삭였다. 저 사람 아직도 안 나갔대. 정직이라던데 그냥 짐 싸야지. 그 말이 칼처럼 등을 찔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여보세요? 좋은 청년이 괜한 꿈을 꾸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차분했지만 기묘하게 차가웠다. 내일 10시까지 사직서내. 안 그러면 내 부모님께도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알아서 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잘려나왔다. 내 말 안 들으면 내 부모님 농장에 불미스런 일이 날 수도 있다. 짧은 웃음이 들렸다. 요즘 농기계 사고 많잖아. 사람 이름 모르지. 뚝 통화가 끊겼다. 현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논두렁을 고치던 아버지의 굽은 등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이슬 맺힌 밭을 돌보던 어머니의 손. 그 손등 위 굳은 살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들이 다칠 수도 있다. 심장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그는 주저앉을 뻔했다. 그날 밤 진미분식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분자는 창밖을 바라보다 신문 한 면을 펼쳤다. 한신그룹, 내부 문서,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그녀의 손끝이 굳었다. 신문 위로 커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글자가 번졌다. 또 그 이름이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문이 열렸다. 젖은 셔츠 차림에 현우가 서 있었다.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 농장 얘기를 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수건을 건넸다. 앉아요. 전 이제 끝이에요. 누명도 모자라 가족까지 협박받아요. 분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어서야죠.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한때는 피곤한 식당 주인의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폭풍 전의 하늘 같았다. 한신그룹, 그 이름 낯설지 않아요? 네. 그 회사, 내 인생을 망쳤어요. 현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이? 분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남편은 한신그룹의 전무였어요. 그리고 내 아들은 그 회사 복도 끝 출입금지 구역에서 떨어져 죽었죠. 공기가 얼었다. 그들은 단순 사고라 했어요. 하지만 그날 CCTV가 꺼졌고 근무 기록도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가가 떨렸다. 그 구역에는 들어가선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의 조카. 사고 직후 그 아이가 현장을 뛰쳐나가는 걸 본 직원이 있었죠. 그 증언은 다음 날 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회사는 모든 걸 덮었어요. CCTV, 보고서, 심지어 내 아들의 부검 결과까지. 내가 진실을 말하자 사람들은 날 미친 여자라 불렀어요. 결국 나는 세상에서 쫓겨났죠. 현우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제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그래요. 같은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분자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한신홀딩스 주주명부. 그녀의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정분자. 지분 11.4%. 그들이 날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여전히 이 회사의 일부예요. 그녀는 봉투를 꽉 쥐었다. 이제 내 차례예요. 현우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동자에 오래된 불이 켜졌다. 당신의 싸움이 내 싸움이에요. 사장님. 아니, 이름은 분자예요. 그리고 오늘부턴 우리 둘이 싸울 거예요. 그녀는 찻잔을 치웠다. 복수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남은 자의 의무예요. 현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엔 두려움보다 단단한 각오가 있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좋아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바뀌지 않아요. 움직이는 사람만이 역사를 바꾸죠.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식당의 불빛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분자의 눈빛은 폭풍 속의 불꽃 같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이 만든 거짓 세상, 우리가 끝낼 거예요. 비가 멎은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불안했다. 현우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엔 흰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직서 한 장. 밤새 10번은 찢었다 다시 썼다. 그 종이는 이제 손의 열기까지 빨아먹은 듯 축축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봉투를 찢어버렸다. 안내. 짧은 한마디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부서지며 동시에 단단해졌다. 회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낯설게 빛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그를 향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겁보다 분노가 더 컸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을 걸어 올랐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나도 끝까지 본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최 팀장은 커피를 들고 웃었다. 오, 아직 안 나갔네. 대단하네, 박 대리. 팀장님, CCTV 복구 결과 확인하셨죠? 뭐? 자료 유출 시간대, 제 컴퓨터가 아니라 회의실 PC에서 접속된 걸로 나왔어요. 순간 최 팀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덮었다. 그래도 로그에 내 아이디가 찍혀 있잖아. 시스템 오류겠지 뭐. 아니요.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제 계정을 복제한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사무실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었다. 최 팀장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더니 낮게 말했다. 회사에서 버틸 생각하지 마. 내가 버틸수록 내 가족만 힘들어져. 그 말에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제 들었던 협박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손이 서서히 주먹으로 쥐어졌다. 이제 그 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무실 안을 울렸다. 최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현우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그날 밤 진미분식엔 다시 불이 켜져 있었다. 분자는 식당 한쪽 벽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금고가 있었다. 녹슨 자물쇠를 풀자 봉투 몇 개와 낡은 외장하드가 나왔다. 이건 15년 전 자료예요. 분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내 아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내부 감사 보고서 일부. 당시 부장이 몰래 복사해서 날 줬어요. 그 사람 얼마 안 가 해고됐고 실종됐죠. 그게 아직 남아 있었다고요? 그들이 덮으려 한 진실은 결국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현우는 외장하드를 받아들었다. 여기엔 분명 그들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사람을 쓰레기처럼 버리는데 익숙한 자들이니까. 분자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물결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다시 회사에 들어간 건 잘했어요. 안에서 움직여야 흔적을 잡을 수 있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겁니다. 하지만 안에서 자료를 하나씩 모으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당신은 나의 눈이 되고 나는 당신의 그림자가 될게요. 그 말은 약속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한 몸이었다. 며칠 후 회사 회의실. 현우는 몰래 USB를 꽂았다. 분자가 준 외장하드 속 일부 파일을 복사한 뒤 내부 서버와 대조했다. 3분기 보고서 초안 작성자 최성훈 팀장. 그 이름이 뜨는 순간 그의 눈이 번쩍였다. 그 파일의 최종 수정 날짜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즉, 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팀장이었다. 역시. 그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캡처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박 대리 야근이네. 최 팀장이 들어왔다. 현우는 재빨리 화면을 닫았다. 일이 좀 남아서요. 그래, 성실하네. 근데 최 팀장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엔 미묘한 긴장이 스며 있었다. 다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현우는 손등으로 식은땀을 닦았다. 이건 전쟁이야. 밤 식당. 분자는 작은 라디오를 틀었다. 오래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이 음악 아들이 좋아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죽던 날도
이 음악이 흘렀어요. 그때 나는 회사 복도 끝에서 들었죠. 출입금지 표지판을 밀고 들어간 그 아이의 뒷모습을. 현우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날 난 느꼈어요. 그 아이가 그냥 넘어졌을 리 없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 그 이유를 밝혀야 해요.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이유예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유가 생겼어요. 이 회사에서 다시는 누가 울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그 말에 분자는 살짝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잊지 마요. 진실을 밝히는 건 언제나 희생을 요구해요.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한신그룹 내부 비리 제보 접수 익명 이메일로 첨부된 자료 검증 중.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마주쳤다. 분자의 입꼬리가 올랐다. 벌써 움직였군요. 누군가가. 현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분명 이건 신호예요. 분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폭풍이 오고 있어요, 현우 씨. 그리고 그 폭풍, 우리가 만든 거예요. 창문 밖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다. 번개가 멀리서 터졌다. 그 빛이 식당 유리창에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하늘은 맑았지만 건물 사이를 스치는 바람엔 쇳맛이 났다. 회사 로비 대리석은 어제보다 더 하얗게 빛났다. 현우는 게이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화면 속 사내 공지 첫 줄이 눈에 박혔다. 익명 폭로 관련 사실무근. 유포자 색출 예정. 사람들의 시선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때문이래. 그 말은 소문처럼 허공에 떠돌다 그의 심장에 콕 박혔다. 그래도 그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만큼은 숨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인사감사실장이 서 있었다. 차갑게 젖은 눈빛. 빡대리 잠깐. 작은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바뀌었다. 실장은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았다. 익명 파일, 내가 풀었지? 아닙니다. 증거 있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죠. 우린 증거 만들 수 있어. 실장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오늘 오후까지 사직서 내. 안 그러면 내 부모님께 곤란한 일 생긴다. 어제 알려줬을 텐데. 현우의 손등에 핏줄이 솟았다. 그만 협박하십시오. 실장은 코웃음을 쳤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여긴 진실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야. 힘으로 굴러가. 문이 열리고 닫혔다. 현우는 잠시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말랐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품에 안고 서버실 쪽으로 향했다. 지하 통로는 냉기와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비인가 출입금지 빨간 팻말. 문 앞에 앉은 경비가 그를 올려다봤다. 빡대리. 쉰 목소리, 굵은 주름이 깊게 뿌리내린 얼굴. 가슴팍 명찰엔 한영복이라 적혀 있었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저 서버실에 로그 확인이 필요해서요. 경비는 그를 한참 보더니 무심히 문을 밀어 열었다. 어서 들어가. 괜찮습니까? 괜찮을 때가 있고 괜찮지 않을 때가 있지. 오늘은 내가 본 척 안 하는 날이다. 문이 닫히기 직전 경비의 낮은 말이 따라왔다. 그 아이 엄마에게 전해줄 게 있어. 현우는 뒤돌아섰다. 경비의 눈빛이 이상하게 떨렸다. 오늘 밤 시장 끝 진미로 가. 내 이름만 대면 알아들을 거다. 서버실 안은 펜 소음이 허공을 흔들었다. 그는 어제 표시해둔 IP와 시간대를 다시 불러냈다. 화면에 숫자가 쏟아졌다. 회의실 PC3, 프린터 서버 연동, 접속 계정, PARKHYUNWO 접속지, Tmilliliter EADRDSK. 같은 시각, 다른 자리. 회색 타임라인 위로 붉은 점이 연속으로 찍혔다.
그는 포렌식 툴 로그를 복사해 USB에 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복사율 100%. USB를 손에 쥐는 순간 문손잡이가 덜컥거렸다. 누구야? 보안대원 2명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늘어졌다. 현우는 숨을 고르고 반대편 비상문으로 빠져나왔다. 좁은 계단을 올라 1층 창고로 이동했다. 숨을 고르며 주머니를 확인했다. USB는 그대로였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로비로 나왔다. 그 시각 진미분식. 분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의자를 올려놓았다. 문고리에 준비 중 팻말을 걸었다. 오래된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시간을 새겼다. 문이 살짝 열리며 경계종이 흔들렸다. 인형이 길게 들이우고 쉰 목소리가 들어왔다. 여기가 진미. 분자는 고개를 들었다. 경비 제복 상의가 젖어 있었다. 누구십니까? 한영복이라 하오.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다. 분자는 눈을 좁혔다. 무슨 일이세요? 한영복은 잠시 말없이 가방을 풀었다. 낡은 미니 DV 테이프, 오래된 디카, 얇은 수첩 한 권이 나왔다. 오래 묵혔어. 내 가슴 속에서 썩어가더군.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밀었다. 그날 회사 복도 끝. 출입금지 구역. 안내줄을 잠시 치운 놈이 있었지. 회장 조카라 불리던 그애. 사진은 흐릿하지만 얼굴은 분명해. 그리고 안내줄을 치운 지 3분 뒤 아이가 넘어졌지. 분자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목구멍이 타들었다. 그걸 왜 지금에서야? 한영복은 고개를 숙였다. 그땐 나도 애들 학교 보내야 했어. 집 대출도 있었고. 무서웠어. 미안하오. 짧지만 깊은 고백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다. CCTV 원본은 이미 지웠겠지. 근데 데이터 센터 백업 서버엔 흔적이 남아. 접근키를 적어왔어. 내 근무번호로 뚫을 수 있을 거야. 오늘 밤 자정, 내가 아니라 그 청년이 와야 한다. 회사 출입 권한이 있으니. 분자는 숨을 들이마셨다. 눈가가 떨렸다. 오래 묶인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 고맙습니다. 한영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문을 나서기 직전 낮게 덧붙였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래도 이제라도. 밤 10시 회사 데이터 센터 앞. 현우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올렸다. 심야 출입증 인식기에 보안 코드를 댔다. 삑 푸른 불빛이 켜졌다. 자동문이 열리고 구역 경고음이 낮게 울렸다. 내부는 더 차가웠다. 금속 선반과 하얀 서버렉이 미로처럼 늘어섰다. 바닥은 정전기 방지 타일. 발걸음 하나에도 숨이 막혔다. 한영복이 적어준 접근키를 입력했다. ARCHIV27 BACKUP14 2010 Q3SEC. 화면에 오래된 파일 트리가 떴다. CAMBCORRIDOREAST 2010-1421-37-12 손끝이 덜덜 떨렸다. 플레이. 블록 잡음 사이로 복도 끝 장면이 떠올랐다. 안내줄이 치워지고 어린아이 모습이 조심스레 다가갔다. 멀리서 청년 하나가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손짓한다. 다음 프레임, 안내줄 바로 옆을 지나가는 옅은 얼굴 대표 조카로 알려진 지금의 사내이사. 그리고 화면이 갑자기 검게 꺼졌다. 7초 공백. 다시 켜진 화면엔 비명과 사람들의 소란. 꺼졌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현우는 기록 탭을 열어 전원 로그를 훑었다. 21만 4,100이 전원 리셋 수동. 전원암 스위치 사진이 틀어박힌 아카이브에서 튀어나왔다. 그 옆 타임스탬프는 사고 직전. 누군가 일부러 끄고 켠 시간. 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원본 스트림, 전원 로그, 접근 권한 리스트, 사용 계정 덤프를 통째로 추출했다. USB 게이지가 천천히 채워졌다. 85%, 93%, 100%.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오, 밤에 산책하나? 최 팀장의 목소리. 차분하고 살짝 웃는다. 여기서 뭘 보고 있지?
박대리. 현우는 돌아서 USB를 꽉 쥐었다. 업무입니다. 맘에 참 성실하네. 팀장의 눈빛이 지나치게 밝았다. 그거 내놓지. 거부하겠습니다. 잠시 정적. 팀장은 천천히 다가오다 멈췄다. 너 내 부모님 생각 안 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협박, 녹음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앱의 빨간 점이 수줍게 깜빡였다. 팀장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감히. 그때 복도 끝에서 보안대원 2명이 뛰어왔다. 뒤이어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검은 코트, 잿빛 머리. 이사회 의장 겸 회장 강도현. 로비 사진에서 보던 얼굴이 실물로 서 있었다. 눈빛은 오래된 칼날처럼 차가웠다. 여긴 무슨 소란이지. 최 팀장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 직원이 데이터에 무단 접근을. 현우가 말을 잘랐다. 무단 접근이 아니라 보전입니다. 증거 보전. 이 회사가 지운 사고의 흔적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도연의 시선이 천천히 현우를 훑었다. 이름이 박현우입니다. 감히 큰 소리치는군. 그의 옆에서 누군가 느릿하게 걸어왔다. 낯익은 얼굴 대표 조카, 지금의 사내이사. 현우의 USB를 노렸다. 그건 회사 자산이다. 반납해. 현우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열렸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검은 재킷, 낮은 굽. 정분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서 있었다. 자산? 짧은 한 단어가 차갑게 날아갔다. 그건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죽은 아이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강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긴 주주가 들어올 곳이 아니오. 분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어 보였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시, 자료 보존 가처분 신청서,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 뒤에서 누군가 모자를 벗었다. 지하경비 한영복. 그의 얼굴엔 긴 세월의 죄책이 새겨져 있었다. 회장님, 그날 안내줄을 치운 건 저 사람이었습니다. 경비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내이사를 가리켰다.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다. 최 팀장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사내이사는 비웃었다. 노인이 헛것을 보셨군. 한영복이 굳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리고 전원함을 내렸죠. CCTV 꺼졌습니다. 금고 열쇠는 당신만 갖고 있었고. 분자가 한 걸음 나섰다. 말씀 더 들을 필요 없겠네요. 지금부터 이 서버에 증거보전 스티커를 붙입니다. 임의 삭제나 반출 시 형사상 증거인멸로 고소합니다. 강도현이 낮게 웃었다.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군, 분자. 그 이름 2글자가 공기를 찢었다. 로비가 술렁였다. 분자? 그분? 전 회장 부인?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분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나 정분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순간 강도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나 곧 매끈한 미소가 돌아왔다. 감정은 법이 아니야. 분자가 맞받았다. 법은 감정이 없는 척하지만 결국 사람의 눈물로 써집니다. 그녀는 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그 눈물을 잉크처럼 써왔죠. 침묵. 장시간 숨을 참고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은 팽팽함. 그때 보안대 2명이 현우에게 다가섰다. USB 반납하세요. 현우가 숨을 골랐다. 분자가 먼저 손을 들었다. 그 USB는 내 변호사에게 이미 실시간 백업 중입니다. 뺏어가도 소용없어요. 로비 위 천장에서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띠 영상통화 연결음. 스피커폰에서 변호사 장원식의 목소리가 흘렀다. 녹취 진행 중입니다. 증거보전 가처분 접수 완료. 지방법원 접수번호. 숫자가 또박또박 낭독됐다. 강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때 휴대폰 한 대가 동시에 울렸다. 회사 전 직원이 보는 공용 메신저 공지. 속보 한신그룹 2010년 안전사고, 재수사 착수 노동청 검찰 합동.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최 팀장의 손에 들린 종이컵이 찌그러졌다. 사내이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분자가 천천히 현우 옆으로 섰다. 이제 우리 말을 믿지 않아도 돼요. 보는 사람은 밖에도 많으니까. 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고는 다시 차갑게 굳었다. 끝난 줄 알았지, 분자. 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끝난 건 지난 세상이고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보안대가 물러섰다. 현우는 USB를 지켜쥐었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사라졌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곧았다. 분자는 로비를 한번 둘러보고 말을 맺었다. 임시주총에서 만납시다, 회장님. 그녀는 돌아섰고 현우도 뒤따랐다. 유리문이 열릴 때 바깥 공기가 두 사람의 볼을 스쳤다. 바라본 하늘은 낮게 드리웠지만 어디선가 햇빛 한 줄이 흘러들었다. 분자가 낮게 말했다. 태수야, 엄마 여기까지 왔다. 현우가 속삭였다. 그리고 전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건물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날카롭게 외쳤다. 박현우, 내 말 기억해. 내 부모님 농장. 말끝을 지지기는 경적 소리. 길 건너 경찰차가 서고 두 명의 형사가 로비로 들어섰다. 인사감사실장, 사내이사 참고인 출석 요구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누군가 박수를 한번 쳤다. 그 박수는 곧 다른 박수와 섞여 작은 물결이 되었다. 누가 먼저였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현우는 알았다. 폭풍의 눈이 지나갔고 이제 바람은 그들의 편으로 불기 시작했다고. 분자는 살짝 미소 지었다. 이제 숨 쉬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숨 쉬겠습니다. 그날 아침 한신그룹 본사 앞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다. 출근길 정문에는 기자 대신 바람만 불고 있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다. 강도현 전 회장, 전면 구속수감. 최우호 팀장,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 감사 보고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뉴스 속 헤드라인이 회사 내부 게시판을 뒤덮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지만 그 누구도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누군가 말했다. 이번엔 정말 바뀌는 걸까?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그래야지. 이제 사람이 먼저래. 그 시각 회의실 한편. 현우는 양복 재킷을 벗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책상 위엔 분자가 남기고 간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 종이 봉투엔 그녀의 필체로 쓰인 문구가 있었다.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엔 주식 양도증서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현우 씨, 당신은 나의 아들이 될 수도 있었고 내 아들이 꿈꾸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 회사는 나의 고통이었지만 이제 당신의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쌓은 주식 11.4% 모두 당신에게 넘깁니다. 이제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회사를 만들어주세요. 손끝이 떨렸다. 그는 몇 번이나 그 글을 다시 읽었다. 눈가가 젖었지만 미소가 섞여 있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의장석에 앉은 감사위원이 말했다. 정분자 여사의 지분 양도에 따라 신임 대표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 젊은 대리 말이야? 그래, 박현우.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박현우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건 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길이니까요. 박수가 잔잔히 번졌다. 그러나 그 박수는 이전과 달랐다. 명령이 아닌 존경의 소리였다. 며칠 뒤 분자는 식당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는 진미분식. 테이블 위에는 찻잔과 신문 한 장. 신문 첫 페이지엔 이런 제목이 있었다. 전 대기업 대리 신임 대표로 선임 진실이 이긴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오래된 찻잔을 들어 천천히 입을 대었다. 태수야, 내가 꿈꾸던 세상이 드디어 시작됐어. 창밖에는 새벽 햇살이 비쳤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골목 끝 벚나무가 연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분자는 조용히 일어나 식당 간판을 내렸다. 진미분식이라는 글자 아래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곳은 잠시 닫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며칠 후 본사 로비. 현우는 대표 명패를 내려다보았다. 그 아래엔 금빛 명찰이 있었다. 박현우 대표이사. 그는 잠시 웃음을 지었다. 그녀가 이걸 봤다면 뭐라 하셨을까? 그때 비서가 문을 열었다. 대표님, 언론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오늘 인터뷰엔 이 문장만 남겨주세요. 진실은 이길 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때 빛난다. 그날 오후 뉴스. 한신그룹, 윤리경영과 인권보호체제 선언.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 전면 시행. 노사 공동복지위원회 신설. 화면 속 현우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저는 이 회사를 다시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라 믿습니다. 화면 아래엔 작은 자막이 떴다. 정태수의 어머니, 정분자 여사 복수 아닌 정의로 세상을 바꾼 사람. 그날 밤 강가 벤치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분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태수야, 이제 정말 괜찮아. 너 대신 그 아이가 세상을 바로 세웠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의 옆자리엔 마치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솔솔사연방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